한국에서 살면은 만나볼 수 없는 일. 대한민국 땅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의문 가질 수 있는 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외국에 나와서 살면은 아무래도 내 주변을 의식을 덜 해도 되고요. 뭐 지인들, 뭐 내 체면, 내 품위,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장점은 있어서 편하게들 사세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살다 보면 오전에 늘 운행하던 비행기가, 늘 11시에 운행하던 비행기가 손님이 좀 없으면요, 갑자기 5시에 운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전에 스케줄 맞춰서 뭐 투어를 간다든지 뭐 루앙프라방에 약속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매년 11시에 비행기가 떴으니까 매시간 매달 그 시간 믿고 약속을 해놓고 스케줄 다 잡았는데 전화해보면 항공사에서 5시에 뜬대요. 이제 또 5시에 맞춰요. 5시에 5시에 변경됐지. 이제 오후 5시에 가는 거로 맞춰서 그 다음 주에 전화하면 예약하려고 하면 다시 11시에 간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 그리고 열차,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중국 사람들이 놓은 1대1로 중국몽 고속 열차 아시죠? 비엔티엔에서 반비엔까지 고속도로도 중국 사람들이 놨어요. 제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아주 개요까지 설명 다 해놨어요. 근데 이 고속 열차 시간도 내가 2시에 열차가 시간이 딱 좋았지, 늘 다닐 때. 그래서 2시로 계획을 잡고 열차표를 예약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온라인 전산에서 언제든지 예약하고 티켓팅하고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예약은 하고 출발 3일 전에 티켓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해놓고 예약할 때는 2시 열차예요. 이제 가는 날짜가 돌아와요. 이제 3일 전이라서 티켓팅 하려고 보면 그 2시 열차가 없어지고 오후 5시 열차 아니면 오전 11시 열차로 또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항공사에 탄력 운임제를 주는데, 탄력 운임제. 그러니까 성비수기 구분 없이 뭐 손님 없으면 싸게도 받고 손님 많을 때 추석이나 뭐 구정 때나 황금 연휴, 여름 바캉스철에는 3배, 4배 올려받을 수 있는 한국의 항공요금 운임제, 탄력 운임제. 여기는 탄력 시간제가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죠. 한국과 틀리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에 갔는데 ATM 기계가 돈 먹어버린 영상 보셨죠? 그리고 은행 갔더니 4, 5일 후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오늘쯤 입금이 확인이 돼서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이 라오스 여성과 같이 살림을 하세요. 아기를 하나 낳고 싶어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려면 20대, 30대 젊은이들도 몇 년 살아도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젊은 처자를 어떻게 해? 만나가지고 22살짜리 만나서 한 17, 18일 같이 지냈는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근데 애초에 약속은 애가 안 생기더라도 몇 달을 같이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 같이 살아봤답니다. 근데 17일, 18일 살아보고 애가 안 생기니까 급 짜증을 내버린 거예요. 제 영상에 얼마 전에 어필됐던 그 내용입니다. 제 카톡에 뭐 월경이니 생리 이런 걸 보내갖고 제가 그날 재수가 옴붙어가지고 막 일이 꼬였다고 얘기한 전 영상에 나와 있던 그 내용에 이제 그 일부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한 달 아니면 2달, 석 달, 넉 달, 몇 달 살아봐서 아기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
한국에서도 아기가 안 생겨서 난리인데 여기 라오스에 왔다고 나이가 있으신데 이게 쉽게 생깁니까? 이제 좀 화를 냈나 봐요. 화를. 너 가라. 이제 그 아기가 생겼는 줄 알고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아기가 안 생긴 걸 알고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찾아오니까 화가 나서 술 먹고 옆에 가니까 냄새 난다고, 술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이 남성분이, 이 나이 드신 분이 화를 내니까 가면서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콘도 입주민에게 옵션으로 제공하는 뭐 이불이라든지 밥통이라든지 뭐 들통까지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뭐 아기가 안 생겼다고 화를 낸 분도 그렇지만 그런 걸로 화냈다고 술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 못하게 하고 콘도에서 제공한 옵션 그 가전제품까지 들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또 이곳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드리고 중재해드리는데 뭐 CCTV도 까고 엄청나게 골치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한국에서 있을 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일입니다. 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한 10년 동안 안마장을 운영하던 한국인이 자기 지인 60대 나이 드신 분을 골프 치러 오게 해가지고 캄보디아 유흥업소 여성을 며칠 밤에 같이 지내게 하고 현지 캄보디아 평범한 사람들을 경찰로 위장시켜가지고 셋업 범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을 범죄에 연루되게 누명을 씌우고 연출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필리핀이 엄청 많습니다. 셋업 범죄. 이 셋업 범죄로 무려 돈을 13억을 뜯고 그렇게 풀려난 그분이 한국에 가서 한국 경찰청에 외사과에 신고하고 인터폴에 의뢰하고 수사해 보니까 셋업 당한 거로 알려져서 나머지 일당은 구속되고 그 10년간 캄보디아에서 안마장 운영한 그 교민 사장은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되고 경찰청에서 인터폴 수배 내리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는 이런 뉴스. 한국에서 나 아는 사람을 술집에 데리고 가서 유흥업소 여성이랑 잠자게 하고 한국에서 그런 협박으로 셋업으로 돈을 뜯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곳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셔서 실제로 제가 태국 치앙마이 생활할 때 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셋업 범죄, 주유소에서 뭐 주유구 안에다가 마약 집어넣어가지고 마약 사범이 되는 얘기, 경찰서 유치장 가서 아무것도 며칠 동안 음료수도 못 먹는데 경찰이 준 음료수 먹고 마약 검사했더니 양성 반응 나와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몰린 얘기. 처음에 온 사람이 오래 살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거액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화를 내니까 먼저 오래 살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셋업해가지고 추방시킨 이야기. 한국이랑은 판이하게 다른 환경 속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 외국 나가서 살겠어? 예, 경계심은 갖고 오시고요. 나름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귀뚱으로라도 들어놓으시면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쉽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이틀 영상을 쉬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 구독자님들이 저를 정말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구독자님이 있는가 하면 오셔가지고 저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분들도 피곤하게 하지만 저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게 연락하면 또 그 일도 봐줘야 되고 그러면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이틀 정도 영상을 쉬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도 영상을 못 찍고 있었어요. 근데 3일 동안 영상을 안 올린 적이 저는 지금까지 3년 반 넘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살던 한국, 내가 15년 전에 내가 살던 서울 잠실, 경기도 하남, 사업하던 서울 무교동, 안양의 평촌,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이 경쟁하고 어렵고 굉장히 바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좋긴 좋구나. 대한민국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의 일들이 감히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요즘 시민단체, 언론, 사회단체, 공공기관들 의식개혁이 깨어나다 못해 전부 번개불 치듯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편법이라든지 어떤 장난치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라오스는 아직 그렇지 못해요. 자국민들은 자국민 화폐 라오깁이 하락이 돼서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하고 더 싼 거를 사서 먹고 더 싼 거를 생필품으로 쓰고 있고, 놀러 오는 외국인들은 100달러짜리 한 장 갖고 들어오면 현지 돈을 많이 바꿔주니까 놀기 좋아요. 외국인들한테는 좋고 자국민들은 어려워지는 이 라오스. 오늘부터 또 주유소에 휘발유 기름이 조금씩 딸리는 듯한 그런 양상이 왔습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15년 전 내가 대한민국에 살던 그 시절 그립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탈피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은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하시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겠다 싶어서 찍어본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아직도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고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도와주시고 좋아요, 구독, 시청료로 받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주말입니다. 고맙습니다.